스타틴의 부작용은 매우 다양하고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매우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스타틴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률은 약 정도로 환자 10명 중 1명이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의사 주현철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고지혈증의 치료 영상편에서 고콜레스테롤 혈증 및 동맥경화에 있어서 스타틴이라는 약물이 염증을 줄이고 동맥경화반을 안정시키는 매우 좋은 약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스타틴 치료에 가장 오해가 많은 스타틴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지혈증 자체는 매우 치료가 단순하고 치료 효과가 너무나 좋은 질환인데요. 실제 임상에서는 치료가 매우 어려운 난치병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그 이유는 첫째, 고지혈증 자체가 통증이 없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약을 먹는 것이어서 환자분들이 약 먹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지셨네요 하고 말씀드리면 고지혈증이 완치가 되었구나 하고 약을 끊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이야기하려는 스타틴의 부작용 때문입니다.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요. 오히려 환자분들은 부작용이 심하다는 선입견이 매우 심한 것을 진료실에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스타틴의 부작용은 매우 다양하고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매우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연구 표본이 4만 명 이상인 176개의 논문을 메타 분석한 논문을 보면 스타틴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률은 약 9% 정도로 환자 10명 중 1명이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성, 갑상선 기능 저하, 노인, 비만한 환자, 아시아인이나 흑인, 술을 자주 드시는 분에게서 더욱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스타틴을 사용한 1차 예방 연구를 모아서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는 새로 생기는 당뇨 및 3배 이상의 간 수치의 상승 이외에 다른 부작용들은 스타틴을 처방을 받은 환자군들과 플라세보, 즉 가짜약을 투여받은 환자군에게도 동일한 빈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스타틴 사용 시 발생하는 여러가지 부작용들은 스타틴의 용량을 줄이거나 약제를 변경하는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대부분 조절이 가능한데요. 진짜 문제는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환자분들이 약제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이로 인해 약물을 끊게 되어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스타틴 부작용이 매우 심해 약을 중단한 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2개의 약통을 주었는데 4개는 아토바스타틴 20mg, 4개는 빈 통을, 4개는 위약, 즉 가짜약을 주고 이를 무작위로 복용하면서 매일 증상을 0에서 100으로 스마트폰의 앱에 기록하도록 하게 하였는데요. 환자들은 빈통을 개봉한 날 증상 점수는 8점 정도로 제일 낮았지만 스타틴을 복용한 날은 16.3점, 위약을 복용한 날은 15.4점으로 스타틴 투여일과 위약 투여일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증상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부작용이 너무 심해 약을 끊었던 60명의 환자 중 30명은 이 연구에 참여한 후 스타틴의 부작용에 대한 새로운 인지 후에 다시 약을 복용하게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노시보 효과, 즉 약을 올바로 처방했는데도 환자가 의심을 품으면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다 들은 고지혈증 약을 먹었더니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라는 옆집 아주머니의 말이나 약 투약 시에 의사가 근육통이나 간 수치의 상승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는 말, 우연히 본 유튜브의 콘텐츠에서 반영된 스타틴의 부작용이 어마어마하다는 등의 이야기 등이 환자에게 노시보 효과를 일으켜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이거 약 때문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런 생각이 믿음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고지혈증 약을 투약 후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간혹 증상이 정말 심해 약물을 끊을 수밖에 없는 분들을 마주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약제의 용량을 줄이거나 약제를 변경하거나 약을 중단한 후 다시 시작하거나 최근에 나온 주사제인 PCSK9 이니비터나 에지티미브라 불리우는 흡수 억제제 등으로 약제를 변경할 경우 대처가 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환자들은 이렇게 부작용 많은 약을 먹으라고 하냐고 하면서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화를 내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는 스타틴 부작용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 아닌 듯한데요. 우리가 이 약을 먹는 것은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지 싸우고 미워하고 불신을 갖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스타틴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소통이 스타틴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감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약을 끊어야 하는 증상인지, 증상을 일으키는 다른 요인은 없는지, 노시보 효과는 아닌지 등을 환자와 의사가 같이 고민하여 어떻게 하면 증상을 줄이고 가능한 불필요한 약제 중단을 피하는지, 이것이 스타틴 부작용을 대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논란도 많고 의심도 많고 싸움도 많은 스타틴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타틴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흔하지만 대부분이 대응이 가능하고 임상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편감이나 부작용이 생기셨을 때 담당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자분들이 의사를 믿어주시고 의사는 환자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다면 아마도 스타틴의 부작용은 싹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쵸?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내과 의사 조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